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바로 세금 이야기입니다. 자, 세금 이야기인데, 그 세금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이 질문하는 세무 이야기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저도 다주택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 근데 세금은 그럼 세무사한테 여쭤보면 되는데, 세무사한테 여쭤볼 것을 왜 굳이 여기서 하느냐, 이렇게 또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부동산 학 박사입니다. 근데 세무사 자격증은 없어요. 자, 그런데 제가 다주택자이다 보니 세금에 관련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세무사님한테 제가 상담을 드려봐도 저하고 약간 상충된 부분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세무사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은 경우도 있는데 약간 오류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 저는 세무사님한테 상담을 드리는데 그 상담을 드린 것을 100% 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나름대로 연구를 해봅니다. 왜냐면 세금 신고는 제가 하는 거거든요. 세무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세무사님한테 하게 되면 저를 대신해서 위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금 신고를 잘못하셨어요. 만약에. 그럼 국세청에서 세금 신고 잘못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과대하게 세금을 만약에 제가 신고를 했으면 과대한 세금을 그냥 납부를 해야 돼요. 근데 그 국세청이 알아서 다 돌려준다? 저는 그런 경우는 못 봤습니다. 거의 못 봤어요. 자, 그러면 제가 알아야 돼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잖아요. 저걸 알고 나를 알면. 근데 이걸 다 위임을 해요. 저는 그렇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제가 부자들을 보니까 그렇게 위임하지는 않는다. 본인이 다 알아보고 그 다음에 조언을 구하는 쪽으로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본인이 세무 신고를 정확하게 한다. 그래서 절세하는 방법을 좀 찾아 드리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2023년도 국세청에서 발간한 주택가 세금에 대한 책자가 있어요. 그게 한 400페이지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은요, 가장 많이 질문하는 세무 이야기예요. 자, 저는 예한부동산연구소의 한상만 박사고요. 만약에 이제 상담을 원하시면 밑에 번호 02-3461-0909다. 자, 우린 연구소이기 때문에 연구라는 번호를 부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목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세금 이야기인데 그 세금 이야기를 어떻게 제가 풀어 나갈 거냐면, 첫 번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주택 양도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토지 양도세에서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취득세.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증여세, 상속세.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재산세. 일곱 번째는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임대소득세 해가지고 이렇게 8탄에 나눠서 설명을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첫 시간이에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저는요, 1세대 1주택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당이 되신다면, 그리고 또 다른 주택을 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다 주택자분들 빼고요. 그러면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조건 팔아야 된다고 봐요. 예, 엄청난 효과와 절세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비과세를 안 받고 계속 다 주택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1세대 1주택이 영원히 끝나버립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비과세 받는 혜택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래서 비과세 요건이 굉장히 좋은 혜택인데 그걸 좀 강구하고 넘어가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비과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비과세가 되는지, 그리고 강남도 고가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강남에 한 채만 있다고 한다면 그 또한 비과세죠.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를 안 내니까. 그러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거는 국세청 자료입니다. 2023년도
주택가 세금이라는 자료예요. 이 중요한 내용이 이것만 아셔도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사님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수준에 보다는 한 70%, 80%의 세무사님이 알고 있는 지식을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주택수, 양도시 1주택 세대별 계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대별 계산이 뭘까요? 자, 부부가 집 한 채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자녀가 같이 살아요. 그 자녀가 또 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1세대 1주택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건을 충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대 분류를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자녀분들이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분가를 시키셔야 돼요. 자, 분가를 시킨다면 1세대 1주택이죠. 부부만 사니까. 근데 같이 동거인으로 살아.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분가를 시키면 된다. 자, 그 얘기고요. 자, 그럼 여기 보면 보유는 몇 년 하셔야 된다? 보유는 2년. 바뀌었죠? 자, 이제는 보유는 2년만 하시면 돼요. 자, 거주는요. 취득 당시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취득 당시에 이 조세법이 어떻게 됐는지, 특히 양도세 1가구 1주택의 요건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취득 당시 조정 지역은 2년. 거주요. 거주를 하는 겁니다. 2년은 거주해야 돼요. 취득 당시에 조정 지역이었으면. 근데 취득 당시에 조정 지역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어떻다? 예, 거주 요건이 없습니다. 거주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없음 이렇게 있죠. 거주 안 하셔도 돼요. 자, 가액은 그러면 가액은 어떻게 되냐? 12억까지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럼 이게 언제 바뀌었냐? 21년도 12월 7일 이전에는 얼마? 9억이었죠. 이유는요. 12월 7일 이유는 이제 12억까지 상향이 된 거예요. 네. 12억 이하는 어떻다?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 집은 약 30억이에요. 자, 30억인 경우는 그러면 12억을 빼세요. 그러면 얼마죠? 18억이죠. 자, 18억에 대해서 양도세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우리가 기본 공제, 인적 공제, 그 다음에 재산의 그 증식을 1세대 1주택, 그 주택에서 가치를 상승한 어떤 공사 대금이라든가 인테리어, 베란다 확장한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거나 그러면 그것도 빼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비, 법무사 비용, 취득세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다 감해 준다는 겁니다. 자, 감해 주고 나서 그 18억에서 이제 남은 금액 가지고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면 혜택 있죠, 혜택. 12억 이하 비과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최대 몇 프로? 80%라고 되어 있죠. 80%. 예. 80%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또 혜택이 또 있어요. 취득세. 자, 매매 취득이에요. 1세대 1주택. 자, 주택수, 취득시 1주택 세대별 계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1주택이면 1에서 3% 구간이에요. 3% 내는 것은 어떤 금액이 커지면 더 많이 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6억 이하까지는 1.1%, 0.1% 붙여 0.1%는 교육세가 붙어요. 우리가 1%가 아니라 1.1%라는데 어떤 1에서 3%예요. 취득 당시에 1주택인 경우 부부가 살고 있어요. 근데 아들이 살아요. 자, 근데 아들이 주택이 하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1세대 1주택이 아닙니다. 그러면 부부가 공동명의를 하나 사면 2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취득세가 조정지역이 있고 비조정지역이 있어요. 비조정지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양천구나 마포구 같은 경우는 2주택까지는 1에서 3%예요. 근데 조정지역에 들어가면 강남구나 서초구, 송파구 또는 용산구의 조정지역이에요. 자, 여기에는 2주택이 들어갑니다. 8% 내셔야 돼요. 취득세를 8%. 그런데 어떻든 그 아들이 다른 데 산 분가를 했다면 1주택으로 보면 여기 취득세 그러면 여기서 2에서 3%를 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속으로 해서 취득세 내시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이걸 상속취득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1가구 1주택인 경우는 주택수 상속시 1주택이에요. 가구별 계산이에요. 그러면 취득세율이 2.8%가 아닌 0.8%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이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는 거죠. 상속 같은 경우는 1%가 아닌 0.8%를 적용을 한다는 거죠. 1세대 1주택이 그만큼 좋은 혜택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가구별 아들이 있다면 또 혜택을 못 받죠. 자녀가 있다면. 그런데 자녀를 분가시키면 세대 분리를 한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생애 최초 취득주택이 있어요. 생애 최초로 어떤 집을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취득이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 취득 사실이 없어요. 그러면 취득세 감면해 준다는 겁니다. 취득세 감면 200만 원 감면해 줘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럼 이렇게 따져보자고요. 2억짜리를 만약에 생애 최초 샀어요. 빌라를. 그러면 2억이니까 아까 1%잖아요. 그럼 200만 원이네요. 근데 뭐 지방세까지 있으니까 1.1%잖아요. 그럼 200만 원을 뺀 나머지 그러면 1.1%가 220만 원인데 200만 원을 감해주니까 내가 지방세 20만 원만 내면 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생애 최초. 자, 첫 번째 구입을 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있어요. 종합부동산세도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혜택이 있습니다. 자, 혜택 볼게요. 가세 기준일이 언제죠? 매년 가세 기준일이 있습니다. 6월 1일이에요. 어떤 집을 샀어요. 그런데 6월 1일 날 제가 명의를 가져왔어요. 예? 또는 5월 30일 날 명의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게 2주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주택이 굉장히 고가예요. 그러면 종부세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계산이다. 세대별. 1세대 1주택은 종부세에서 빠지죠. 근데 얼마나 빠지냐? 자, 12억까지는 공제하겠다는 거예요. 12억까지. 세액 공제 최대 80%. 예? 납부유예 적용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그 공제가 공시 가격으로 하는 겁니다. 주택 공시 가격으로.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택 공시 가격이 20억짜리예요. 그러면 12억을 공제를 하고 나머지 8억 가지고 세액을 매기는데 또 여기 세액 공제 또 80%까지 적용을 해서 또 납부 유예도 적용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만큼 1세대 1주택은 상당히 혜택을 준다는 거죠. 자, 그런데 1세대 1주택인데 내가 주택을 샀는데 10억 이하짜리예요. 그러면 종부세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종부세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재산세 볼게요. 재산세. 1세대 1주택일 경우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자, 주택수 1주택 세대별로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가액은 시가 표준의 9억 원 이하. 자, 그러면 혜택이 어떻다? 표준세율 0.1%에서 0.4%보다 0.05% 낮은 세율을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재산세가 대폭적으로 줄죠. 자, 그래서 재산세도 덜 낸다. 보시면 돼요. 근데 시가 표준의 9억 원 이하인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상속세인 경우는 또 어떻게 나오나 볼게요. 동거주택 상속공제. 자, 한번 볼게요. 주택수 상속 개시 당시 1주택이 있어요. 자, 세대별로 계산하는데 1주택 기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상속 받을 때 아버지나 부모님한테 상속 받을 때 내가 1주택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또 하나 집이 생기잖아요. 자, 그러면 1주택 기간을 어떻게 인정하냐? 10년 이상 1세대로 하나의 주택에 동거했다면 그러면 어떤 혜택을 주냐? 자, 주택가에 부채 차감 상속공제 6억 원 한도까지는 해준다는 거죠. 동거주택 상속공제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동거를 같이 하다가 상속 개시 당시 1주택이었는데 1주택 기간을 10년 이상 1세대로 하나의 주택에 동거를 했다면 주택가에 부채 차감을 해주는데 상속공제를 6억 원까지 해준다. 부모님한테 상속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6억 원까지는 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또 어떻게 될까요? 종합부동산세가 1주택 비과세입니다. 자, 1주택 부부별로 계산하는 겁니다. 종부세는 개별 과세예요. 부인이 하나 있고 남편이 하나 있다면 두 채인데 두 채를 안 봅니다. 개인별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자, 가액은 기준 시가 12억 이하. 만약에 1주택이에요. 부부인데 저기 부인도 하나 있고 남편도 하나 있어요. 근데 12억 이하까지는 종합부동산세에서
부과하지 않는다. 각각의 1주택으로 본 겁니다. 합산이 아니라. 예, 좀 틀리죠.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는 합산으로 봐요. 세대별 합산으로 보는데 이거는 개인별로 보는 거예요. 자,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죠. 비과세입니다. 이건 종합소득세를 말씀드리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이 있어요. 양도소득세 처분 기한이 있죠. 3년 내에 처분을 해야 됩니다. A가 있는데 B를 샀어요. 그러면 처분 조건이 있어요. 얘 A를 비과세를 받으려면 B를 산 그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이 A를 팔면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종적으로 볼게요. 또 공표가 됐어요. 이때부터 2023년 1월 12일부터 처분 기간이 3년이에요. 예전에는 뭐 2년 했다가 또 그 전에 또 1년 했다가 또 그 전에 2년 했다가 그 전에 또 3년 했다가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했는데 최종적으로 정부가 바뀌면서 3년으로 확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택 가격은요. 예전에는 9억으로 됐는데 이게 좀 상향이 됐죠. 12억까지.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A주택을 샀어. B주택을 또 구입을 했다면 A주택이 12억 이하라면 3년 이내 팔면 비과세라는 거죠. 근데 이게 14억이에요. 그러면요. 12억을 뺀 나머지 2억의 차익이 남았잖아요. 그 2억을 가지고 법무사 수수료, 중개 수수료, 취득세를 다 제하고 나서 따집니다. 그러면 얼마 안 되죠. 2억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 거죠. 12억까지 공제하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자, 근데 여기 보면요. 거주기간이. 자, 조정지역은 어떻게 됐죠? 거주기간이 2년으로 돼 있죠. 일단 보유기간은 보시면 2년은 보유하셔야 돼요. 조정지역은 그렇습니다. 조정지역. 자, 조정지역은 어딜까요? 강남 상구하고 용산이죠. 비조정지역은 그 외 지역이죠.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취득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제가 살펴보는 겁니다. 자, 취득세 볼게요. 자, 취득세는 어떻게 바뀌었냐? 3년이에요, 3년. 조정지역은 3년 이내에 이걸 파셔야 돼요. 또 비조정지역도 3년으로 다 됐네요. 취득세도 혜택을 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도 처분기간이 있다. 3년이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상속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처분기간 2년으로 됐고요. 그래서 일시적 2주택 적용 시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함.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세대 1주택 이렇게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예, 오늘은 이렇게 세무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상당히 많은 혜택이 있죠. 뭐 양도세부터 뭐 상속세부터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부터 재산세까지 그래서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의 그 혜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대상이라면 반드시 그 혜택을 누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음 시간은 어떤 걸 하냐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주택 양도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